네. 자, 우리 이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계속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방대하죠. 사실은 이거는 뭐 한 조문을 우리가 이제 뭐 사적 이용이라든가, 네, 이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요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봤다면 아마 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학 강의에서 했던 강의를 우리가 이제 네, 이게 유튜브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은 그 몇 가지를 제외하고 많이 활용되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정도 이제 소개하는 걸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번으로 이게 나눠서 이제 강의가 가능한 거지. 이게 아마 제대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뭔가 어떤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했다면 네, 아마도, 네,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남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는 지금 앞에서 했던,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든가, 그 다음 비영리 목적의 이제 공연 방송이라든가, 세 번째 사적 이용이라든가, 이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예, 활용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중요도는 이제 떨어집니다. 활용도도 이제, 활용도가 많이, 그거에 상대적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중요도도 떨어지겠죠. 자, 그렇지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뭐 꼼꼼하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건을 막 따져서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큰 목차를 중심으로 확인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시험 문제로서의 이제 복제입니다. 시험 문제로서, 네,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이제 학교에 뭐 입학시험, 꼭 입학시험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시험들, 예, 이런 시험들. 자, 이런 시험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 예,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복제하고 배포하고 공중송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피카소라고 하는 소설가의 작품을 이렇게 게재하면서 자,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이 피카소 작품을 여기 시험 문제 물어봤다고 해가지고 이걸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을 해버린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물어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라든가 저작권이 있는 건 물어보지도 못하죠. 그걸 매번 그 많은 문제를 내면서 어떻게 그걸 네, 저작권 계약을 하면서 네,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이제 저작자산권을 제한시킨다. 네, 침해 아니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에도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뭐 시험 문제 출제 목적이어야겠죠, 당연히. 예, 두 번째 비영리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험에 이렇게 비영리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시험이 들어가겠습니까? 예컨대 뭐 수능 이런 건 뭐 당연히 뭐 들어가겠고요. 네, 이 공공기관 등의 직원 채용 시험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영리단체 이제 입사시험도, 예, 영리단체 입사시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건 안 돼요. 사설학원에서 네, 예상 문제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안 됩니다. 예.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예. 예상 문제집에 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건 저작권 침해가 돼요. 네. 그래서 비영리 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그 자체를 가지고 돈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입사 시험은 비영리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좋은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니까 영리 단체도.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다 뭐 이런 곳에서 입사 시험을 치른다 이것도 우리는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등에는 복제,
배포, 공중송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지 그 외에 이제 공연이거나 전시, 대여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교육 사이트에서 기출 시험 문제를 업로드합니다. 이런 경우 침해가 될까요? 침해로 봐야죠. 그죠? 네, 요거는 네, 왜냐면 이거는 이 어떤 시험 문제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상업적 가치, 이 상업적 가치를 그죠? 네. 높이기 위한 측면, 그러니까 영리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네. 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침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간단하게 볼게요. 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려운 분들, 이것 때문에 이제 도움을 못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점자로 이제 복제 배포 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네,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하고 있고요. 또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수어로 변환해서, 복제 등을 하는 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려운 분들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이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업자가 일시적 녹음 녹화하는 경우도 저작재산권을 제한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우리가 촬영한 다음에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촬영할 때는 촬영할 때는 일단 많은 걸 촬영해 둬야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다 빼버리고, 필요 없는 거 빼버리고, 재미없는 거 빼버리고, 이렇게 붙여서 편집을 해서 최종 방송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이만큼 길이, 예, 방송을 1시간짜리인데 5시간을 촬영을 해놔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엮어서 1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잘린 4시간 요 내용 안에 이제 저작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우리 녹음 녹화를 했을 때 이것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걸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이냐?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저작권 침해로 보면 이게 아직 편집되기 전 상태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좋은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찍으면서 막 이게 저작권 침해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부러 안 찍어야 되는데 그 순간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딱 필요한 것만 찍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최종 편집물에 편집본에 이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으면 침해가 되겠지만 일단은 처음에 이제 촬영분에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침해로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는 편집돼서 네, 실제 편집본에는 안 들어갈 테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편집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이제 녹음 녹화하는 것까지 이거 우리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 네, 여기서 이제 편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저작권 침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침해가 되겠지만, 네, 그렇죠?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아니면 이거는 뭐 어떻게 여러분들 영상물을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다 이런 거 보면서 문제가 되는 거 다 편집을 하겠죠. 이제. 네. 자, 근데 이제 이 규정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이게 이 규정 자체가 필요 없는데 들어갔다가 아니라 이게 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이게 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대의 변화를 반영을 잘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방송사업자잖아요. 그죠? 방송사업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송사업자라고 하는 게 옛날에 이제 공중송신권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권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방송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방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전송이잖아요. 전송.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송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송. 예, 전송이 빠진다는 거예요. 디지털 음성 송신도 빠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전송이라든가 디지털 음성 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들은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방송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요즘은 이게 전송이 더 비중이 더 큰데. 근데 사실은 전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방송이나 전송이나. 그래서 사실 방송사업자라고 우리 이제 저자 인접권자에서도 이제 방송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왜냐면 시대는 벌써 유튜브를 통한 다양한 인터넷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방송 사업자로만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예, 보호되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송권만 있다가 이제 공중송신권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전송권, 디지털 음성 송신권까지 다 포함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넓히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요건 참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자, 이런 겁니다. 이 방송 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녹음 녹화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그 프로덕션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이런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는 곳에 의뢰를 받은 거죠.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만약에 그 녹음 녹화하고 영상물을 이제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녹음 녹화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적용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는 또 안 돼요. 그렇죠. 자기의 방송을 위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생각보다 적용하기 어렵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요, 옛날 뭐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다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방송국에 다 촬영을 하고 거기서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돌리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 이제 예, 방송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송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영상물을 안 만들어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게 외부에 이제 프로덕션하고 계약해서 거기서 만든 뭐 드라마를 상영한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시적 녹음 녹화가 뭐 자기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방송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면 요즘 이렇게 방송국에서 직접 이렇게 영상물을 안 만드는데 이 규정이 유명무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체 수단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떤 이런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영상물을 만드는 경우에 자체 수단을 다 갖고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옛날에 방송국이야 뭐 다 방송을 스스로 이제 다 그걸 촬영하고 이랬으니까 이게 다 자체 스튜디오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은 의뢰를 받아서 영상물을 만드는 곳은 그때 필요할 때 스튜디오를 빌려 가지고 녹음 녹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네, 이거 일시적 녹음 녹화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규정은. 네.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이 규정이 이런 규정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에 적용됐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유명무실해졌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녹음물이 있고 녹화물이 있었을 때 이제 보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녹음일, 녹화일로부터 1년 이내다라는 겁니다. 1년 이내. 예, 1년. 그러니까 이거 일시적으로 녹음 녹화한다 그래서 무작정 녹음 녹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네, 이제 1년 동안만 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미술 저작물의 이제 전시 또는 복제입니다. 미술 저작물에. 자, 요거는 그 미술 저작물 자, 미술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예, 등이니까 이제 미술 저작물로 얘기하죠. 이게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저작권은 이쪽에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해요? 화랑 경영인한테 이거를 그림을 네, 그림에 대한 네,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거죠. 이쪽이 소유권자가 되고 이쪽이 저작권자가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가 흔히 일어나는 게 이제 이런 미술 저작물, 사진 저작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작권자와 이런 어떤 소유권자 간에 어떤 뭐가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네,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든 규정이 35조 규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정을 통해서 이제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네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1항부터 조정 규정입니다. 1항부터 예, 만약에 이 화가가 자기 미술 저작물을 그림 그린 걸 이제 화랑에 그림을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본을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예, 화랑 주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예, 이랬을 때 이 원본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합니까? 네, 이건 전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전시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돈 주고 샀잖아요. 이거 산 사람이 왜 샀겠습니까? 전시해서 돈 벌려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아니 이런 걸 그림을 샀다면 이걸 전시하려고 그림을 산 거지. 네, 이걸 갖다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원본을 사갔다면 이거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것도 이렇게 사간 사람이 보통 우리가 이제 만약에 미술 저작물이라든가 사진 저작물을 만약에 양도를 했어요. 예, 그 원본을 양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화랑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전시하는 걸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이제 들어가 있는 자신의 이제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 외벽에 그러니까 개방된 장소잖아요. 밖에서 보일 수 있는 곳에 항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공원 한복판에 이제 잔디밭 위에 이제 전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원래 저작권자가 예상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이제 화랑에서 이제 이렇게 네, 전시할 줄 알았지, 이걸 갖다가 공원 한복판에서 거기 티켓을 끊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이게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시할 수 있지만 이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해 놓는 것은 그때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자, 35조 2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공원에 갔더니 공원의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조각상이 있어요. 조각상.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조각상을 그러면 복제할 수 있을까요? 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정 규정 복제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각상을 공원 한복판에 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한복판에 만약에 이걸 제대로 보호하려고 그랬다면 이거 그 한복판에 두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은 복제할 수 있다. 예. 복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요런 거는 안 된다. 요런 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조각상이 있다고 할게요. 공원에 전시되어 있는 조각상. 근데 이제 이 조각상을 어떻게 해요? 이 조각상을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가서 요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을 다시 조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거는 안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항시 전시를 했을 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조각상이 있으면 이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이런 거지. 조각상이 있으니까 조각상하고 똑같은 조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거는 저작권자의 권리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걸 만들게 합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 일반 공중에게 이걸 볼 수 있게 항시 전시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각상을 그림이나 사진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컨대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든가 조각회화로 복제한다든가
그죠? 네.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다시 항시 전시하는 형태로 복제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림 사진을 갖다가 또 다시 항시 전시하는 형태로 네, 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판매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조각상도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권리가 있는 이상 권리자가 이걸 갖다가 그림이나 사진을 가지고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시켜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전시해놨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그림을 그려서 그걸 판매하고 있다? 예, 이거는 이제 저작자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까지 우리는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그 원본을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원본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산 사람은 지금 화랑에서 전시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래요. 화랑에 전시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유명한 그림이 이 화랑에 있다는 거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비싼 돈 주고 이거 뭐 몇 억씩이나 주고 이 미술 저작물을 사왔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사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모른다면 수요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는 할 수 있게, 마케팅은 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투자한 투자본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본을 소유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제 그 저작물의 해설이라든가 소개를 목적으로 한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홍보는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화랑에 이거 전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3항 내용이고요. 자, 4항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거나 사진 저작물, 그러니까 사진 저작물, 결국 이제 초상화에 유사한 사진 저작물이라는 건 뭐죠? 네,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델에게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저작 인격권이 아니라 일반 인격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모델에 이걸 이용하려면 물론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작권을 갖지만 이 모델에게도 이 일반적인 인격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관에서 뭐 이렇게 앞에 사진 찍은 거 잘 찍은 거 이렇게 전시하고 이러는 것도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델의 인격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 허락을 받고 동의를 받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일반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걸 규정한 게 이제 35조 4항 규정이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수준입니다. 네, 이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35조의 2인데요.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들입니다. 35조의 2인데 일시적 복제,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복제권 할 때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굉장히 큰 쟁점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했다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이게 복제는 맞다. 일시적 복제도. 이게 램에 저장하는 거 있죠? 램에 저장하는 거 요거 복제 맞다. 오케이. 예, 복제 맞다. 그렇지만 이거는 저작자산권이 제한된다.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그러면 일시적 복제라고 해서 저작자산권이 제한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시적 복제이기 때문에 저작자산권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 복제와 관련된 저작자산권 제한 사유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어느 경우에 저작자산권이 제한되는가? 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네,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뭐 아무튼 뭐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딱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다만 그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이건 일시적 복제입니다. 일시적 복제입니다. 네. 일시적 복제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잖아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죠.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이거 하드디스크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램에 저장한 게 아니라 뭐에 저장한 거예요? 롬에 저장하는 거죠. 컴퓨터를 끈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예. 예, 지속 시간과 상관없이. 네. 그리고 그것과 대비해서 만약에 저장 시간이 좀 길다 하더라도요. 일정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삭제 또는 갱신이 되도록 돼 있다면 이건 일시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시적 저장하면 뭐 아주 짧은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다소 길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그걸 삭제하거나 갱신이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일시적 복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네. 자, 컴퓨터에서 이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와 이제 일시적 복제. 네, 요거 이제 이익 형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이익 형량을 따져서 네.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주된 이용이고 일시적 복제하는 것이 부수적인 이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일시적 복제가 주된 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수적이었을 때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래야지 우린 저작자산권을 제한하는 거죠. 이게 주된 거였으면 이건 침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무튼 이제 주된 이용이 만약에 저작권 침해라면 부수적 이용도 당연히 이제 저작권 침해인 거죠. 우리가 사적 이용에서도 그랬잖아요. 불법 복제 사적 이용도 그거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아니 주된 이용이 침해라면 부수적 이용도 이제 침해가 되는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범위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네.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 네. 그러니까 이용에 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 요게 이제 원활에 해당하는 거죠. 원활.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 네. 요게 이제 보면 효율적인 요 편에 들어가는 거죠. 요런 경우에 우리는 저작재산권이 제한이 된다. 그런데 판례지문에 보시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 여기 있죠. 독립적인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런 것까지 우리는 일시적 복제라고 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저작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면 저작권자가 계속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부수적인 절차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건 주된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주된 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이 35조 2 규정에 의해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 그 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인데요.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죠. 네. 네, 우리 이제 부수적인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수적인 그 복제 등의 경우에 이제 우리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네. 네, 그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부수적인 복제 등에 의한 제한입니다. 한번 그래 읽어볼까요? 사진 촬영, 녹음,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의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작재산권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부수적인 복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주된 복제가 아닌 거죠. 부수적인 복제에 대해서 이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시설에서 이제 복제하는 경우에 이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네, 그런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뭐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가 예, 우리 이제 요거 처음에 저작재산권 제한 처음에 했을 때 이제 요거 그 일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한 사유가 필요한 것은 우리 이제 자유 이용 아이고 이거 네. 저작물의 자유 이용 또는 이제 공정 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유 이용과 공정 이용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서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하려고 이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조약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통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페어 유즈, 프리 유즈 보통 이제 네. 네. 그죠? 이런 이제 공정 위용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조약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케이스를 다 따져서 규정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이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구나라고 해서 이제 명확한 측면이 좀 있긴 있는데 또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게 있어서 좋아요. 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선 좋은데 뭔가 이 사이의 틈바구니 속에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 제한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한 문화 향상 발전이겠는데 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포괄적인 규정만 놔두는 것보다는 우리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뒀지만 또 포괄적인 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규정도 보충적으로 다시 규정을 하나 더 해놨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공정한 이용에 의한 제한해가지고 35조의 5.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이제 공정한 이용이 어떤 경우냐, 그건 여태까지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는 제외하고, 예. 그러니까 보충적 규정이죠. 그 외의 것 중에서 혹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게 있다 그러면 35조의 5에 의해서 우리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겠다라는 이런 포괄적 규정도 들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페어 유즈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규정한 게 우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인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저작재산권을 제한해야 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아주 주된 부분은 아니겠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자꾸 이게 버튼 부분이 자꾸 눌려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포괄적인 규정도 들여왔다라는 겁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